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 치료는 NTG?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우연히 위키피디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저는 가끔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안자이나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협심증이란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치료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협심증을 치료하는 가장 특이적인 약물은 NTG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면 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 혀 밑에 넣는 약이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뭐 여러 번 찍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약을 이제 먹으면 흉통이 일시적으로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협심증이라는 거의 기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상동맥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예. 자, 어떤 수요죠? 자, 심장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심장 근육 얘는 1분에 60번에서 100번 가량 뛰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걸 공급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했죠.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 혈류를 공급해주는 거죠. 이렇게 마이오카디움, 즉 이 심장 근육에 여기서 이렇게 혈류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요는 뭐예요? 수요는 이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수요가 되겠죠. 예, 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때 이때 이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 또는 뭐 영양분이 부족해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픈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막힌 거는 이 협심증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동맥경화로 인해서 좁아져 가지고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관상동맥의 좁아짐 이거는 개념적으로 뭐냐면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NTG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NTG 작용 기전 뭐라고 했죠? 작용 기전 두 가지입니다. 왜 이게 좋아지게 하냐면 자, 첫 번째로는 관상동맥을 이완시킨다고 했어요. 관상동맥을 이완시킨다. 이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좀 늘려주니까 이게 좁아져 있어도 피가 잘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맥의 이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NTG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관상동맥 이완보다 요게 조금 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런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타입의 협심증만 있으리란 법이 없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 심박수가 너무 증가를 하면은 그래도 협심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심장 박동이 막 증가를 하면 수요는 어때요? 이게 뭐 1분에 60번 뛸 게 1분에 뭐 한 120번 뛰어야 돼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은 어때요? 공급. 자,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면 이 심장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완은 조금 이게 배리업을 합니다. 조금 이게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느릴 때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장관도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기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관상동맥의 혈류 공급은 이완기 때 보통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프겠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NTG 준다고 무슨 뭐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뭐예요? 치료가 이 심장 박동수를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P with RVR이라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심방세동인데요. 심방세동 중에서 느린 심방세동이 있고 빠른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빠른 심방세동이에요.
막 따다다다다 하는데 이게 되게 불규칙적으로 따다다다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 가슴 아픈 증상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걸 그냥 협심증이라고 해서 이 NTG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올바른 치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병도 사실 진단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병을 알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심박수를 낮추는 치료를 해야지 NTG를 주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 물론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관상동맥도 좁아지고 이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원인 상황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극명한 예는 뭐냐면 빈혈이에요. 빈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떨어지죠. 예. 근데 이 산소 공급이 떨어진 거를 이 NTG를 주면은 물론 약간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간상동맥 약간 이완하니까 빈혈이 있어도 조금 피가 더 많이 갈 테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빈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빈혈로 인해서 협심증이 왔으면 빈혈 치료를 해야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산소증.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우리 몸에 폐질환으로.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관상동맥으로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이 심장이 아픈 협심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빈혈이나 저산소증으로 협심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 이거 갖다가 무슨 NTG를 준다고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산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저산소증이 오는 그런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예. 제가 이제 원칙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만들고 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원인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겁니다. 원인에 맞게 치료하자. 되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예, 당연하지만 이게 좀 많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전문직이죠, 사실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렇게 제가 원칙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럴 수가 없는 질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인에 맞게 치료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럴 수가 없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죠. 고혈압 당뇨. 당뇨는 그래도 베타세포니 인슐린 저항성이니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고혈압은 뭐예요? 아직 이게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고혈압 치료 어떻게 해요? 그냥 혈압을 떨어뜨리잖아요. 이거는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게 아니죠. 그냥 혈압이 올라갔다는 그 증상, 그 현상을 치료하는 거죠. 예. 사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지금 당뇨 치료 어떻게 하나요?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는 원인, 예를 들면 비만해서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살 빼는 게 사실 원인에 맞는 치료예요. 근데 그럴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왜냐면은 이 당뇨 자체, 그러니까 당이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일단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을 낮추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이런 원칙은 있지만 그게 이제 개별 사례 질환에 적용이 될 때는 각각 다른 형태로 적용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를 협심증 치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